안녕하세요. 파토스 석진성입니다. 오늘 2018년 9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속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별사절단이 평양으로 출발했죠.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오전 7시 40분께 공군 2호기를 타고 북미 간 교착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평양으로 떠난 정부 대북 특사단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5명의 특사단은 이날 오전 9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고려 호텔로 이동, 김영철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20분간 환담했다고 합니다. 특사단은 이 환담에서 공식 면담을 위한 다른 장소로 이동했는데 이곳의 장소와 면담 대상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사단은 9월 셋째 주 2박 3일의 평양 정상회담 일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 방안도 협의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친서를 취대한 특사단 방북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무산으로 이어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비핵화 및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당위성을 담은 것으로 관측되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은 파토스의 방송 세 번째 학습 내용인데요. 오늘은 파주시 2030 도시기본계획 중 주요 도로망 확충계획 두 번째 편입니다. 토지 투자 시에는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 향후 개발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겠죠. 파주시 2018년도 주요 현안 추진 사업 중 3대 핵심 사업의 일환인 3대 도로망 구축 사업, 즉 서울 문상경고속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제2통일로 중에서 오늘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는 수도권 주요 도시, 즉 2기 신도시인 파주, 양주, 그 다음에 동탄 신도시, 송산 그린시티,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 그 다음에 김포 한강 신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12개 구간을 전체 271.26km, 김포 파주 구간은 25.32km, 파주 양주 포천 구간은 24.8km, 포천 남양주 화도 구간은 약 29km, 화도 양평 구간은 17.6km로 경기 북부 4개 구간 총 96.74km는 2018년 올해 동시에 착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를 올해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일부 구간은 벌써 토지 수용이 끝난 상태입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의 파주시 구간은 김포시에서 한강을 거쳐 법원 삼방리까지 이며 총 길이가 약 26km이며 도로의 넓이는 4차로이고
김포에서 포천까지의 길이는 약 51km입니다. 수도권 제2외곽선언도로의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이고 파주 구간 사업비는 1조 3,770억 원 정도이며 김포 포천 구간 사업비는 2조 7천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김포 파주 구간은 그간의 한강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의 문제, 즉 철새 도래지 문제와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라는 사항 때문에 갈등을 빚었으나 김포에서 파주 운발동까지, 즉 한강 구간을 지하 구간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올해 3월에 착공이 결정되었습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중에서 가장 먼저 개통된 김포에서 인천까지 구간은 제2외곽순환도로 서부권역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지역의 산업시설의 물류와 인력 수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도로를 따라 흐르는데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할 도로들이 별도로 있죠. 자, 예를 들면 서울 외곽선원도로를 보자면 서울의 외곽 제1기 신도시, 즉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삼본 평촌 신도시, 중동 신도시 들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망입니다. 북부권의 일산 신도시는 남북 문제의 영향과 서울로의 접근성 악화로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타 1기 신도시들보다는 못한 현실이지만 다른 삼본, 평촌, 중동 신도시, 특히 여기 분당 신도시는 어마어마한 주택가격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한 도로망은 이렇듯 부동산 가격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는 경험으로 아실 것입니다. 경기 서부권, 특히 파주시, 고양시에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의 파급 효과는 대단함을 넘어 획기적으로 지역경제와 남북 경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길이 새로 놓이거나 뚫리면 주변 집값과 땅값은 올라가고 인구가 유입되어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는 등 도시 기반 시설이 확충되어 부동산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새로 뚫리는 도로망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파주 구간이 개통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파주 토지 투자에 있어서 투자의 핵심이 되겠죠. 자, 사진을 보시면 파주시 구간 중 주요 나들목들인데요.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이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되었던 원롱역 주변입니다. 이 지역은 LG LCD 단지가 10세대 라인의 설비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제2통일로, 금촌 양주간 도로인 390번 국도와 56번 국지도 등 굵직굵직한 도로망이 집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밑그림이 그려지시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롱역 주변은 향후 남북 경협의 핵심 생산 라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나들목 지역은 2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운정 신도시의 바로 위쪽에 형성되는 운정 IC입니다.
운정 신도시의 인적, 물적 수송의 엄청난 변화로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 전세값의 그 대규모 상승으로 그나마 주택가격이 아직까지는 낮게 형성된 파주 운정신도시의 인구유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운정신도시 주변의 파주 출판단지, 신촌산업단지, 문발산업단지 등과 주변의 소규모 물류창고 및 중소기업들의 활성화도 기대해 봅니다. 파주 운정신도시가 제2자유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GTX 운전역 등으로 경기 서부 지역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정 나들목 위쪽인 탄현면 가련이, 법풍리, 맥금동, 검산동 지역, 또 금천 지역 등의 부동산 가격에도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파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개략적으로 살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2018년도 연말에 착공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2024년도 연말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파주시 지역, 그간에 소외됐던 파주시 지역의 교통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물류가 그동안 어려웠던 파주시 지역의 산업이 대규모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수도권 대심도 고속철도인 GTX 운정역이 2025년도에 개통이 되고, 또 현재 개통이 되어 있는 제2자유로와 연계함으로써 파주시는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한 어디든지 쉽게 가는 파주시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파주시 2030 도시기본계획 중 교통망의 확충편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에서 살펴봤습니다. 그간 북한과의 접경지대라는 이유로, 또한 서울과의 접근성 부족 등으로 소외받아왔던 파주시가 이제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북부 분다급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하나씩 갖춰가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호전될 것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희망차고 건강하며 젊은 파주시는 한반도 평화 수도로서 통일한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파주시 토지 투자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화면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수도권의 획기적 교통망인 수도권 대심도 고속철도인 GTX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토스 석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